내 땅 뺏기는 땅이라니까. 그 땅이는. 그렇구나. 그러면 박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토지가 있어가지고 네.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저같이 일반인은 이제 땅이 있는 근처에 부동산을 가잖아요. 부동산을 갔는데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한 상식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적으로 그 공인중개사도 실력 차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죠.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적정한지 어떤지 물론 이제 박사님 책에서 이제 적정한 가격이라든지 이제 뭐 토지를 피해야 할 것 뭐 그런 것들 다 적어 놓으셨지만 또 책을 읽고 간다 하더라도 막상 공인중개사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거기 통화료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은 믿지 말라는 거지. 공식적인 발표라면 국토부에서 발표한다든가 지자체에서 발표한다든가 여기를 네네네. 개발을 하겠습니다. 설령 개발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나라 또는 세금을 들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네네. 민자사업으로 할 것이냐에도 구별이 가능해요. 왜냐면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민간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기업도시 같은 경우들. 기업도시가 이제 기업이 이제 도시를 개발해서 일부 기업에서 쓰고 나머지 땅은 이제 분양 아파트라든지 상가에서 분양하겠다는 건데 기업이 안 들어와. 도시 지정을 해놓고 저 밑에 있어 목포 옆에 뭐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또 축소도 됐어. 그런 부분들. 근데 혁신도시는 어떻게 됐어요? 국가에서 정부 기관을 내려보내는 사업이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국가에서 재정사업 돈을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세금을 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빵꾸 날 일이 없지. 그럼 무조건 혁신도시는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 뭐냐면 돈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가도 엎어. 그렇죠. 근데 이제 재정사업, 그리고 국가사업은 세금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다. 그 해에 뭐 어떻게 어떻게 좀 이렇게 시장이 잘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 뭐 지금 시장이 침체됐다 그러면 오히려 돈을 더 집어넣지. 케인즈가 그렇게 하라 했잖아. 오히려 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침체된 시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더 집어넣는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는데 민간 개발은 답이 없어요. 그거는 잘 가다가도 엎어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공고들은 어디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공고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시, 공고, 고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네네. 저기 홈페이지에 이제 공고를 해놨어요. 그럼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관보라고 해서 네이버에다가 치면 관보라고 이렇게 나죠. 그런 거 보면 관보에 보면 지하철 이제 역세권 예를 들어 여기 어디에 쓰는지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확실한 거고. 근데 주소까지 다 나와 있고 여기 어디 쓰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빨리 보고 빨리 가서 이제 가는 게 가장 좋죠. 이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먼저 땅을 사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쵸, 돈을 벌 수도 선진입. 있어요. 이제 내부자료를 한다던가 네네. 그게 발표되기 전에 항상 건설 계획이라고 해서 일단 계획을 먼저 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을 할 건데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공람 공고를 해요. 신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면 확정되지 않은 전에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가다가 막판에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민자사업은 더더욱. 네네. 그러면 선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나중에 발표가 안 나버리고 취소돼 버리면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너무 초기에 진입하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확정 발표가 나서 고시 공고 뜨면 네네. 그때 들어가도 되더라.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더 먹을 게 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얼마 했는데 나 이 돈 주고 못 사. 이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주식하고 똑같네, 그죠? 내가 요 정도에 사가지고 요 정도에 팔았는데 지금 더 올랐는데 다시 들어가려는 거. 내가 저번에 요만큼에 샀는데. 그건 차라리 한번 먹기나 먹었지만 처음에 이제 얼마 했는데 며칠 사이에 발표 나고 나니까 하루 만에 얼마가 그쵸. 올랐네. 그런데 하루 만에 얼마를 올려도 그걸 주고 사더라도 더 올라. 개발 사업 한다든지 확정 발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무릎에 사라는 뭐 말씀. 무릎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발목이 될 수도 있고. 발목에 사면 제일 좋지만. 그게 될 수도 있고 발바닥에서는 곤란하다. 제가 지금 주위에서 또 권유받은 데가 어디냐면 수원에 포매실이 있고 여기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고 여기가 또 이제 도시예요. 도시인데 여기는 그린벨트인데 지금 전부 다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렇겠죠. 곳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 개발을 할 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더러 이제 그 땅을 권유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원시에서 분명히 뭔가가 이렇게 나왔을
떴을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라든지 고시가 떴을 건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계획관과 거기 전화를 해서 정확한 지번은 모르겠고 일단 거기라 하니까 알기는 알더라고요. 근데 그 땅을 개발할 계획이 있냐고 그러니까 있다 하더라도 얘기는 해줄 수 없는 거고 그건 답해줄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은 그 소문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소문이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혹해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쵸? 그렇죠. 근데 취소가 될 수 박사님 있는. 생각에는 그 땅을 왜 그냥 그렇게 놔뒀을까요? 그거는 딱 보면 도시 중간인데 도시 중간에 전답으로 사용 산도 아니고 왜 이제 그렇게 놔뒀을까요? 그린벨트인데요. 네네. 그린벨트는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이 원래 네네네네. 법적 용어예요. 근데 이제 개발을 제한하는 이유가 네네. 뭐냐면 그 법상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가 이제 무질서하게 개발 스프롤 현상이라 그러는데 계획 없이 그냥 막 짓고 자기가 땅에 필지가 막 삐뚤삐뚤해도 도로도 제대로 없는데 자기가 막 짓고 싶은 대로 막 지어버리면 나중에 보게 되면 우죽순격으로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도시 녹지도 없어지고 도시의 허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간중간 해서 또는 둘레에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국방상의 문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토지의 어떤 활용도가 제어를 하는데 또 규제를 한다는데 또는 어떻게 개발하게끔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가 방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기지라든지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또는 만들어진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국에서 처음 그 만들어진 제도인데 한국에 오면서 지금 약간은 조금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그린벨트 자체는 당연히 논밭이라든지 또는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산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도시 주변에 있는 것이 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 도시 중간에 있는데요? 마찬가지죠. 도시 중간에도 도시 허파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공급할지는 모르겠지만 녹지라든지 뭐 어떤 도시의 산소를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이점이 있고 그것까지 싹 밀어가지고 개발을 다 해버리면 너무 메말라지는 도시만 생기게 되기 때문에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중간에 있을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땅을 진짜로 개발을 할 목적이 있다면 우선 고시가 뜨는 걸 보고 아니다. 아까 확정이 되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든 저렇든 말씀하셨죠. 그린벨트는 하면 안 되는 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발제한구역은 네.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나 이제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오는 대로 이제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을 제한한 곳이고 그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네. 가용지로 쓰려고 그러면 택지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그런 도시의 확장을 또는 도시의 녹지 공급 뭐 국방상의 이유로 묶어놨으면 그걸 풀 때도 최소한으로 풀어야 되고요. 그 푸는 게 공공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곡동, 내곡동, 하남미사에 들어갔던 보금자리 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간 거거든요. 또는 뭐 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필수 불가결한 뭐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풀릴 수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민간 개발은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간 개발이든 공공 개발이든 그 땅을 풀게 되면 그 땅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강제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 땅을 토지 소유자한테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수용이죠. 수용을 당해요.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의 100% 거기에 만약에 개발 사업이 안 되는데 개발 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용한다. 그래서 지금 금토동도 그렇고 지금 막 막 써붙여놓고 빨간색 막 시뻘겋게 프랜카드 써붙여놓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뭐 그렇잖아요. 여기서 죽을 수는 있어도 떠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써붙여놓은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땅을 사게 되면 말씀대로 그 땅을 사게 되면 나중에 보상가보다 높아야 돼요. 보상가보다 높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그린벨트가 풀리네 어쩌네 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네네. 풀린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그 땅값이 뛰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사면은 보상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게 되면 내 땅 뺏기는 땅이라니까 그 땅이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살려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리는 땅 옆에 수용이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낙수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근데
어디까지 묶고 네네. 어디까지 풀어주고 네네.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거 공고에 그런 거 안 뜨죠? 나와요? 뜨는데 네네. 이미 그때는 늦은 거지. 공고 뜰 때는. 뜰 때는 또 공고를 늦은 거고? 뜨고 난 다음에 가서 사면 가격은 올라 있을 것이고 네네. 그 가격은 수용 가격에 훨씬 못 미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안 되고. 거고. 그러면 못 사는 거네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논밭 이제 시의 경계 이런 데 하지 말고 네네. 도심지에 있어요. 빈 땅들이 있는데 그런 거 사면 돼요.